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5월 달에 하기로 했던 뭐 미중 정상회담 뭐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망할 때까지 그냥 뭐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자, FBI가요. 미국 남부 빈곤 법률 센터를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뭐 부정선거고 뭐고 싸그리 다 잡아들인다고 하고요. 미 재무부가 중국 은행 두 곳을 뭐 제재한다고 합니다. 중국 국책은행들 지금 다 망하게 생겼고요. 미국이 이란 폭격 안 도와준 동맹을 손본다고 합니다. 이제 뭐 한국은 이재명 정권 교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하고 김여경이가 베트남에 놀러를 간 것 같습니다. 둘이서 쌀국수 혼밥을 했어요. 그 정상회담 했는데 밥도 못 얻어 먹었나 봐. 베트남 가가지고 개망신이죠. 자, 그 국제사회 이재명 제거에 착수했습니다. OECD 검찰청 해체 강력 경고를 했고요. 미 국무부가 한국 아동 수출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국 아동 수출이 1953년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약 한 20만 명 정도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에 아동 수출된 게 한 5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20만 명이 지금 한국이라고 합니다. 되게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 중에 일부는 또 어디로 갔냐면은 그 인신공양 하는데 뭐 글로도 흘러가고 뭐 아유 참 그렇습니다. 참 되게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예. 미군 한국서 체포 포로 구금 훈련을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전부 체포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이재명 친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대북 송금 시점에 방북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북 송금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대북제비 위반으로 미국의 관타나무에 끌려가겠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마약 소탕 작전을 조만간에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군이 마약 소탕 작전하면서 전시 선포해 버리면은 그러면 한미 연합사가 한국군을 통제하게 되고 그러면 이재명이는 간첩 혐의로 뭐 즉각 체포됩니다. 뭐 정동영이뿐만 아니라 안규백이 뭐 민주당 전부 다 줄줄이 체포될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극히 우수한 분들 줄여서 극우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바탕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자,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고요.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하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한국 소식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한 2, 30분 정도 방송을 합니다.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저희가 이제 쏘고 있고요. 지난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겠습니다. 대북 방송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대북 방송 후원해 주실 분들은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하는데 16만 원입니다. 이거를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에 현금으로 입금하시고 사주시면은 이 책의 수익금의 또 일부는 이 대북 방송으로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010-2609-2023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어서 현지의 우편 요금을 지불을 조금 하면은 발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달러로 결제하실 분들은 010-2609-202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사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수료가 40%가 가요. 교보문고 쪽으로. 온라인 교보문고에서만 그 책을 팔고 있고 교보문고 현장에서는 지금 책을 안 팔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책을 사시려면요. 이 청계광장 바로 옆에 보시면은 여기 파이낸스 빌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6.25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은 책을 판매합니다. 예. 뭐 현장에서 사주시면 되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반중운동도 하고 대국방송해가지고 북한, 중국을 다 같이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리고요. 지난 7, 8년 동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5월 14, 15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측근을 파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17일 날 워싱턴에서 초대형 기독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중하는 계획이 6월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미안하다 내 바쁘니까 한 달만 미루자 하고 한 달 늦출 때마다 중국 경제는 더 망가지겠죠. 이란에서 원유가 안 들어가고 있고 미국의 원유를 사러 가려고 하더라도 중국 배들은 20억 이상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전검사를 통과 못하기 때문에 원유를 받을 수가 없을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고요. 하여튼 미국의 선박 안전검사를 중국 배들은 통과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기름 안 들어오고 이란에서 기름 안 들어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름 없어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중국이 미국에 기름 사러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게 돈 주면은 기름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착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잘하는데 그렇게 착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중국 배한테 안전검사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 배 때 들어오지 마. 그래 버리면은 중국 배들이 100척이 가든 1000척이 가든 미국에서 기름 한 방울 못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 자, 중국은 이대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란 전쟁도 이제 끝났고요. 자, 부정선거 엄청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무결성 생정명령 서명을 했습니다. 우편 투표 전격 규제를 했고요. 그리고 90일 안에 부정선거 전부 다 부정선거 사범들 기소하라. 그리고 이제 복지 예산 떼먹은 것들 전부 다 기소하라고 했는데 법무부하고 FBI가 남부 빈곤 법센터를 연방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11개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단체가 극단주의 단체를 감시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FBI에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KK단 같은 그런 테러 단체들 있죠. 그런 거를 이제 감시를 했는데 이걸 또 좌파 단체들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우파 단체들한테 이 돈을 제공하고 인종차별 행위를 하게 한 다음 언론에 보도해가지고 보수 세력을 또 괴멸시키는 그런 공작도 하고 온갖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전신 사기, 은행 사기, 자금 세탁 등 11개 혐의를 기소했는데 이거 이제 쭉 땡기면 이제 미국의 민주당 애들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는 이미 범죄자들에 대한 체포 및 기소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미 FBI 국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 관련 수사는 다 끝났고 곧 체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미국의 좌파 매체들까지도 퍼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 바이든 오바마 줄줄이 체포할 거라고 지금 그래 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첫 번째로 기소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 줄줄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체포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트럼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FBI 국장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법무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저는 이 일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직과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거를 방해하고 시스템 전체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고요. 당신의 방송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친트럼프 인사 사라 이 사람 이름이 있던데 첫 번째 체포가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지금 한 명, 두 명씩 잡아들이고 있고 2020년 11월 3일 날 6시 42분
한국의 IP에서 경도 위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의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표로 표기된 6,400여 표를 바이든 표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존 밀스 대령이 미 국무부 사이버 안보 차관보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FBI가 2월 중순에 이미 수사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미러 시스템즈, AWF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도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줄이 체포되고 금융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고위 인사 12명 기소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체포되는 거죠. 미 재무부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한시적 구매 허용을 4월 11일로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원유 대금을 거래한 중국의 은행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중국의 국책은행과 두 곳이 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 내 모든 자산 동결, 달러와 결제망에서 퇴출, 이 은행과 거래하는 3국 기업 및 은행도 같은 보복 조치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명단은 공개가 안 되는데 밑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인민은행 하여튼 국책은행인데 하여튼 이래 되면 이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 공상은행, 인민은행 지금 이 두 개가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국책은행 두 개 그냥 셧다운 돼버리면은 제재 걸어버리면 중국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착한 나쁜 동맹 명단 마련 파병 거부 보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과 모든 무역을 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란 폭격 시 미 공군의 영공 통과를 금지했던 스페인과는 무역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 인도양 영국령인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미 공군 폭격기의 출격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영국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앞에 영국령이 포클랜드 제도에 대해서 영국령으로 인정했던 외교적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그 영국 땅을 포클랜드 제도를 뺏어 먹으려고 해서 야 가만히 있어 나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유 뺏어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면 지금은 영국이 그까지 내려갈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제도를 뺏어 먹어도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제 교체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달러 통화 스와프 거부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하노이에서 쌀국수 식사 베트남은 어느 식당 들어가도 실패하네 이재명이가 개소리 했는데요. 이재명이는 베트남에 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이 지금 김혜경 표정을 보면요. 불만, 불안,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 양반 끝났구나. 완전 X 돼버렸네. 이런 표정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조금 찌그러지는데 검정고시 출신인 이재명은 베트남이 공산국가라서 공산주의자인 자기하고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트남은 친미 반중하는 국가로 이재명과 한국민주당을 개쓰레기 벌레 보듯이 합니다. 작년에 시진핑이가 베트남에 와서 중국과 힘을 합해서 미국에 대항하자고 하니까 시진핑이가 출국한 후에 바로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시진핑이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F-16 구매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라인에 줄을 선 베트남은 이재명을 손절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안 사겠죠. 아니면은 미국이 재명이 혼자 밥 먹이라고 시켰을 수도 있고요. 인도 모디 총리는 똥 닦는 손이 왼손으로 이재명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이재명이 제거하니까 너가 이재명이 알아서 너희도 제거해라 친한 척했다 너 뒤질 줄 알아 그렇게 미국에서 압력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글로벌하게 이재명이를 제거하더라도 되게끔 그런 명분을 쌓고 있는 겁니다. 예. 아직 목소리가 조금 이제 목이 좀 아픕니다. 예. 이거 저희가 PPT 만들고 자료 수집 분석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거는 몇 분 안 걸리는 것 같지만은 저희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1시간짜리 유튜브 2시간짜리 전문가들 분석해놓은 유튜브
그런 거를 2배속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그런 걸 다 들었는데 한 줄 건지는 거야, 한 줄. 한 마디 건지고 한 줄 건지고 어떤 데는 허탕 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좌파들 책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다큐도 봐야 되고 뭐 논문도 봐야 되고 또 이런 뭐 보수에서 나오는 서적들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지금 가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산혁명 집회 제3회 소개해드립니다. 미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1시부터 하는데요. 지하철 1호선 송탄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입니다. 뭐 1번 출구 쪽에 가시면은 아마 그쪽에 가시는 분들 뭐 많을 테니까요. 우산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국정원에서 27년 동안 그 공안 분야를 연구하신 이희천 교수님이 쓴 기획된 내란인데요. 대한민국 체제전복 마스터 플랜 해가지고 기획된 내란은 한국에서 자유애국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지금 1위 베스트셀러로 올라갔는데요. 여러분께서 이거 안 읽어도 좋으니까 꼭 집에 사가지고 한 권씩 비치를 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도서관 있죠. 집 앞에 도서관, 대학 도서관, 뭐 학교 도서관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책을 꼭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좌파들한테도 한 권씩 사가지고 이거 주면요. 이 제목 좋잖아요. 기획된 내란, 대한민국 체제전복 마스터 플랜 하니까 좌파들이 그래 그 맞지 그 윤석열이가 내란을 했지. 그래서 윤석열이를 이재명이가 잡아넣어서 이재명 대통령 잘했어. 이러면서 이 책을 사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야지. 그래 맞어 이 안에 마스터 플랜이 들어있으니까 체제 전복을 해야지. 이거 봐야지 하고 보다 보면은 대가리가 깨진다. 좌파들 대가리가 깨진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대한민국 구출을 할 최후의 마스터 플랜 이것은 책이 아닌 무기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 4단계 마스터 플랜 내란의 기원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기나긴 체제 전쟁 숙주 장악 뻐꾸기 남의 둥지를 뺐다. 실행 합법의 가면을 쓰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다. 내란의 격돌 윤석열 정부 전복 작전과 12.3 비상계엄의 진실 대반격의 마스터 플랜 기획된 내란 실전 활용 교범 에필로그 누가 절망을 말하는가 이제 위대한 대역전극이 시작된다. 특별부로 사상적 마약 해독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좌파들이 보고 대가리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책은 여러분 무조건 사가지고 무조건 사십시오. 무조건 사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뭐 안 봐도 좋으니까 무조건 사시기 바라고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요 지금 6.25 사진전이 하고 있습니다. 청계광장 가실 분들은요 채널 A 맞은편에서 지금 이 6.25 사진전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가시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책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 현장 여기가 원래는 그 민노총 직결 장소인데요. 그 민노총 직결 장소를 저희가 사진전 하면서 이거 뺏어 버렸습니다. 그 왜냐하면 여기서 그 우리 애국진영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각종 행사도 하고 하는데 여기 민노총이 와가지고 난장판 부리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막걸리 먹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건 못하게 진입을 못하게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액자들이 24시간 저기 1년 365일 저기 방치가 돼 있고 깃발도 뭐 비도 맞고 하다 보니까 저기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거를 부수지를 못하게 한 명이 사람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여러분께서 꼭 좀 한 권씩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셔도 되고요. 이 현금으로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에 16만 원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이제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010-2609-2023번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 수익금이 이제 저쪽에도 저 사진전에도 가고 또 일부는 대북 방송하는데 이쪽에 또 후원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 책을 사주시면요, 뭐 저희 대북 방송 또 후원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가 02711-9642번입니다. 이 두 개 다 입력해 놓으시면 되고요.
서울시 송파구 백제 고분로 28길 33 B1 성광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목사님 설교가 반공설교, 교회에 침투한 공산주의와 싸우는 교회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가르치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관련 이 교육 방송 저희가 몇 년 전에 제작을 했는데 이 영상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6.25 한국 전쟁을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에 가면은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이니 교회 외형을 보지 마시고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 가시면 6.25 그 기념 액자를 저희가 이 5개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관련 교육 책자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관련 책자들도 저희가 기증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요 송파구 백제 고분로 28길 33-B1 성광교회 여기가 WCC 반대, WEA 반대, NCCK 반대, 공산주의 반대 뭐 이런 교회니까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니까 뭐 송파구에 계신 분들은 저런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OECD 반부패 기구는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한국이 범죄를 위한 국가로 전락한다면서 검찰청 폐지하면 한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이 모두 빠져나간다.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된다. 뭐 이런 경고를 했고 6월 달까지 야, 이 대책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검찰 폐지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검찰청 폐지에 OECD 경고 뭐 이거에 이제 국민 피해에 국제 망신까지 당했다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OECD가 갑자기 왜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이재명 제거를 위해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혐오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이재명 제거 작업에 들어갔을 때 한국 국민들이 아유 미국 잘한다 박수 칠수록 이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요 5년째 한국을 아동 탈취국 오명을 씌웠습니다. 이게 지금 1953년부터 한국에서 국제 입양된 아이가 20만 명에 달하는데요. 가난하다는 핑계, 전쟁 핑계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국제 아동 입양을 한 케이스가 약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관련 전문가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만 명이 한국에서 수출됐다고 하면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에 매우 치명적인 뭐 영향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 중에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아동 성착취 노르개로 전락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뭐 인육을 먹고 뭐 애들 피를 빨아가지고 뭐 마시고 뭐 그런데 활용되고 죽임을 당한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20만 명 아기 수출 대국 부끄러운 나라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출산율 0.7명, 한국 아동 수출 세계 5위, 10명 중 4명이 해외로 지금 이러는데요. 지금 좌파 정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각종 법률 및 사회 분위기를 이혼을 조장하도록 만들거나 중고생까지도 무분별하게 성행위를 하고 애 생기면 낙태하게끔 뭐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가질 경우 지금 낙태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낙태가 원래는 그 처벌이었는데 그 헌법 불합치를 이끌어냈죠. 그래가지고 또 수출까지 하도록 이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설 때부터 이거를 생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좌파들은 페미니즘 한다는 애들은 그 여성 인권 운동 한다는 애들은 이 난자가 이 난자 정자가 이렇게 착상돼 가지고 엄마 뱃속에 딱 이게 붙으면은 이거를 세포라고 주장을 하고 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아무하고도 자도 되고 아무하고 자가 애 생기면 낙태해도 되고 뭐 분위기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고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도 뭐 그런 내용을 그냥 여과 없이 흘려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성을 잠재적인 창녀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고요. 이 내 재산을 좀 먹기 위해서
침투한 도둑으로 생각을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2030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살벌합니다.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요. 출산율이 그래서 지금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7년 만에 최대 증가한 출생아, 20개월째 순풍,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도 가시권이다 했는데 지금 한 해 낙태로 한 110만 명 정도가 낙태로 없어질 걸로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거 말고 또 비공식적으로 낙태하는 거 많겠죠. 그러면 하루에 한 3천 명 정도가 전국에서 낙태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10년이면 1,100만 명이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한국의 미래를 그 완전히 갉아먹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낙태를 하도록 그렇게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혼을 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법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중국산 마약, 북한산 마약을 학교 주변, 학원가 주변에 깔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싸그리 다 지금 씨를 말리고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이거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까?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요, 이거 사탄이면 사탄, 마귀 새끼라고. 그런데 그 마귀 새끼들 잘한다 잘한다 하는 목사 새끼들은 뭐냐고. 그런 교회들은 뭡니까? 그거는 목사가 아니고 사탄이야, 사탄. 이재명이 잘한다고 그 찬양하는 그 목사들은 그 미친놈들이 정신병자들이라고. 또 요즘은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뭐 남사친, 여사친, 뭐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내 가지고, 옛날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그랬는데, 그러면 남자친구가 연인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남사친이라 가지고 지 연인은 사귀는 여자는 따로 있고 사귀는 남자는 따로 있는데, 또 이거는 남자 사람 친구야, 여자 사람 친구 해가지고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를 거치게끔 방송에서 계속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뭐 썸을 탄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연애 공식을 만들어내가지고 한국 남성들이 이제 지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좋아하면은, 외국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내 너 이뻐가 좋아하면은 그래 좋아, 알았어, 그럼 뭐 밥 먹을까, 그러면서 뭐 너는 뭐 누구고 나는 누구고 뭐 내가 네가 왜 좋아 이러면 그래 좋아, 우리 결혼할래, 그래 결혼해. 그러면은 나 돈 없는데 3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아니 우리 결혼해가지고 단칸방부터 시작해, 결혼해가지고 같이 힘을 내가지고 돈 모으자. 대부분 그렇게 간다고. 그런데 이거는 뭐 썸을 탄다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그냥 만나요,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 남자가 돈 없다, 차도 없다, 뭐 집도 없다, 그러면 아유 안 만나요 하고 그냥 탁 차버리는 거야. 속된 말로 남자들 뽕만 빨아먹고 등골 빨아먹고 이제 빠진대요. 그 요즘에 2030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사회 분위기, 뭐 페미니즘 하는 애들이 상향혼을 부추긴다고. 여자는 아무것도 없고 집불도 없는데 몸매를 잘 갖고 가지고 남자 의사, 뭐 돈 많은 사장집 뭐 누구 만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뭐 하게끔,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뭐 그런 사이트, 그런 시민단체 뭐 모임도 있고, 또 돈 받고 그런 거를 해주는 뭐 결혼정보업체도 있고, 완전히 세태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러 가면 여자가 나와서 집이 어딥니까? 뭐 재산이 얼마예요? 월급 얼마 하세요? 그런 거부터 먼저 물어본대요. 요즘 2030 뭐 결혼 정년기에 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기가 찬다는 거죠. 또 몸매 망가진다고 자녀 출산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을 건데 그 왜 여자를 먹여 살려야 하나 하고, 한국의 2030 남자애들이 한국 여자하고 아예 결혼도 안 하고 데이트도 안 한다는 거죠. 그 해외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 완전히 지금 망해가는 게, 다른 것 때문에 망해가는 게 아니고, 아니 한국 남자가 한국 여자를 만나고 남자 여자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저기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애 낳고 잘 살고 금연성실 부지런하게 이래가지고 돈 모으고 이래 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이 좌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남자 여자 갈라놓기 위해 가지고 여성가족부 만들고 뭐 무슨 페미니즘이니 해가지고 이상한 걸 막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막 뜯어먹게끔 만들고 막 이상하게 서로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여성가족부 저거 없애야 되는데 병신 같은 저기
저 국민의힘은 저 뭐 없앨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또 없앨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열풍이 불어가지고 표준 한국어에다가 지방 사투리까지 구사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국제결혼 커플이 2만 1천 쌍인데 전년 대비 5.3% 늘었다고 합니다. 국적 넣은 결혼 13년 만에 최대, 뭐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유럽 경제가 폭망했고 러시아 경제가 폭망했고 일본 경제가 폭망하니까 선진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오는 것이 꿈인 또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국어 유창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국에 사는 것 자체가 출세인 서방 국가, 이 우리가 과거에 선진국이라고 했던 우리 뭐 프랑스, 독일 여기 다 망했거든. 경제가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쪽 애들이 한국 남자한테 결혼하려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뭐 동남아 과거에는 필리핀, 뭐 미얀마, 라오스 뭐 동남아 여성들이 시집을 많이 왔다면은 이제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많이 오고. 제가 2030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명절에 시댁 가는 것을 한국 문화 체험한다고 즐겁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김장도 직접 담그고 돈도 필요 없다, 사랑 하나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명절에 집안 네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는 이제 외국 아가씨들도 있다는 거예요. 고스톱도 배우고 뭐,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지. 그 지금 2030 남자애들이 지금 생각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만들어낸 페미니즘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정치 성향 이런 거 좀 툭툭 던져본대요. 2030 애들이 지하고 만날 여자 이게 던져본대. 근데 이게 조금 민주당 성향이다, 이 좌빨이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 믿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자도 야 내가 1억 원치 집이고 이렇게 해오니까 너도 3억 원치 혼수해와. 완전히 그냥 이 결혼을 비즈니스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안 만나니까 뭐 극장도 망하고 극장 주변에 음식점, 술집, 뭐 커피숍 다 망하고 뭐 관광단지 다 싸그리 망하고. 아니 남자가 여자 만나고 데리고 나가서 돈을 쓰고 관광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미장원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 내수 경제가 무너지는 게 이 남녀가 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뭐 잘 사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화가 깨져 버리니까는 돈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팍 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재명과 민주당을 없애버리고 저 여성가족부도 폐지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성경대로 남자 여자가 그냥 화목하게 결혼해가지고 맞벌이를 하든 뭐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 수 있게끔 구조를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세금도 종부세니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좀 물가도 낮추고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 이재명 정권 제거하는 뭐 그런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해병대가 포항에서 북한 산악 지형 훈련을 했는데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하고 악을 바꾸면 북악산 지형 가상 훈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쭉 했습니다. 지금 그 산악지대 중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자 한국 내 내전을 일으켜 가지고 한국 내 주한미군 의 이동을 막고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전국에 불을 질러 가지고 이제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데 얼마나 많은 중국 간첩들이 지금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들어와 가지고 전국 산악지대의 빈 건물 또 전라도 섬 등에 숨어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삼합해 마약이 한국에서 중간 거점으로 돼가지고 미국으로 뭐 수출도 되고 또 삼합회가 한국에서 마약도 생산하고 유통도 하고 또 장기 매매도 하고 그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중국이 무너졌을 때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려면 한국 내 중국 및 북한 간첩 조직을 모두 암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3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속 부대인 미 해병대가 미국 본토 오키나와에서 온 게 아니고 미국 본토에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폭격 훈련을 서북 도서에서 하고 갔습니다. 북한 진입 훈련 하는 거고요.
미국은 친북 정권인 이재명 정권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강제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서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북한을 제거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론화는 다 끝난 셈이고요.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빠지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강제적으로 미국이 한국도 동참을 시켰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란 전쟁 끝났다. 이란은 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접수하러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교포 사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의 해군 총사령관이 서울에서 회동을 했고요. 말은 북핵 위협 대응 논의라고 하는데 북한 접수 및 중국 견제를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군대는 이재명이 친중 정책을 하거나 말거나 친중 쉐쉐를 하거나 지랄병을 하거나 말거나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동참을 하고요. 이제 이미 통제불능입니다. 이재명이 손을 떠났습니다. 올해 이제 3월 달에 한미연합 훈련할 때 전시 포로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뭐 호송하는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 본토에서 미 헌병대도 지금 들어와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시가 되면 민간인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할부대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서 온 것이 아니고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포로 체포 구금 훈련을 하고 미 헌병대도 지금 훈련을 하는 등 평소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한미연합사가 한국에서 전시를 선포하면은 간첩죄는 군사재판으로 진행되고 단심으로 형량이 확정되는데 이재명이 대북 송금한 사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전시 선포를 하면 한미연합사에 배속된 한국군이 이재명을 제일 먼저 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재명 경호부대는 모두 사살을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복귀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마약 수사 공조 강화 회의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마약 단속국, 연방수사국, 국토안보 수사국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 10개 부처하고 합동 뭐 세미나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토안보 수사국이 들어왔다는 거는 마약이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든지 한국에서 제조가 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멕시코처럼 한국에서 이제 군사 작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온 뭐 단체들 중에서 10개 단체들 중에서 뭐 경찰청, 뭐 해양경찰, 뭐 법무부, 대검찰청 뭐 다 알겠어. 다 알겠고 국정원 알겠고 뭐 금융정보분석원 다 알겠는데 국방부가 왜 왔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뭐다? 이게 한국에서 군사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국방부가 협조를 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뭐 서로 뭐 테러범 낳는 줄 알고 서로 총질하다가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총격전 벌여가지고 서로 죽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작전은 마약 소탕 작전을 하는구나. 군사 작전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전시를 선포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미국이 이제 쿠팡 김범석 안전보장해야 안보 논의한다 이런데 이제 이재명이 하고 이제 안보 논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 한미 안보 협의 지연에 영향 주는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미 하원 의원 50여 명이 한국의 새로운 좌익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중국 기업은 봐주고 있다. 친중 반미 정책을 펼친다면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마디로 6.25 한국 전쟁 때 다 죽어가는 새끼들 살려놨더만 충성을 중국에 바치네. 트럼프 대통령 뭐합니까? 이거 이재명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빨리 잡아가라고 폭스뉴스에 와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실려버린 겁니다. 예. 폭스뉴스는 미국 전역의 시청률 1위 뉴스고요. 폭스뉴스에 실리면 미국이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들 또 이재명이 제거한다 소문 다 퍼졌고 인도도 소문 다 퍼졌고 미국에서도 소문 다 퍼졌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북한 구성지역에 핵시설이 있다고 한국군에게 비밀을 공유해 주었는데 정동영이가 국회에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기밀 유출 파장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군이 한국군에게 매일 약 50에서 100쪽 분량의 정보를 줬는데 이걸 차단시켰습니다. 뭐 지금 정동영이는 그 자료는 미국 연구기관이 이미 공개한 자료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 미국의 CSIS는 우리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고 했고 이재명이가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정동영이가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이재명이는
아예 구성 핵시설 존재 이미 다 알려졌다고 또 이렇게 뻥카를 친 겁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한테 항의를 했는데 안규백 장관은 아예 주한미군 사령관과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뭐 꼭 그 사항을 집어서 말한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과한 적 없습니다. 사과 요구한 적 없고 항의한 적 없습니다. 뭐 그래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임종덕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연합 비밀이고 공개가 제한된다. 우라늄 농축시설이 위치한 지역명 역시 연합 비밀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2급 군사 기밀이라는 것을 이제 밝혔고 이재명이가 2급 군사 기밀을 공개를 했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가 북한 구성지역 핵시설은 2급 기밀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안규백 장관의 말은 거짓말이 되며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말했던 이재명과 정동영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 이 안에 이제 정보사령부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뭐 HID 뭐 아시죠? 뭐 그런 부대가 있고 국방부 장관과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을 병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가 국방부 장관,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을 병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재명 제거를 위해서 한미연합사령부에 붙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에서 야 너가 한마디 해라 하고 언지를 준 거죠. 우리가 뒤를 봐줄게. 뭐 언제를 준 겁니다. 그 정동영이가 구성 발언 문제 일으킨 쪽 의도가 있다. 미국도 내부일 수도 있다. 뭐 계속 아가리를 터는데요. 이 양반 조만간에 병풍 뒤에서 향냄새를 맡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재명 정권을 제거하기 전에 한국군에 제공하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한국군을 한미연합소 쪽으로 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정동영이가 폭로할 만한 따끈따끈한 먹잇감을 미끼로 던졌는데 물었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으로 한국군에 제공되던 모든 군사기밀 등 정보를 차단하고 미 국방정보국의 카운터 파트너인 한국군 국방부 직할부대 정보본부를 앞세워가지고 이재명과 정동영이가 기밀 유출한 것이 맞다고 인정해버리고 이 사실을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중앙일보 단독인데요. 중앙일보가 오늘 내일 하죠. JTBC가 뭐 오늘 내일 하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이 뭐 2100%인가 빚이 뭐 1조 4천억인가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앙일보 너가 씨 없애버린다 이 새끼들아 아마 뭐 협박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한미연합사가 전시를 선포하면 제1순위로 이재명, 정동영, 안규백은 간첩죄로 체포되며 민주당 의원들도 간첩 혐의로 모두 체포가 됩니다. 국회 예산이 되고 이제 국회가 200명 밑으로 떨어지면 국회 예산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하고 미국은 이재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지금 덫을 놓고 올가미를 던지고 있다. 아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은 왜 빨리 안 끝나가나 안 잡아가나 빨리 잡아가라 계속 그러는데 미국은요 포위망을 칠 때 2중, 3중, 4중 막 올가미를 몇 개를 칩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라. 미국이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북 인사인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원 업무를 전혀 모르니까 중국에 나가 있는 국정원 요원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 국가안전부장을 접촉하면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왕이 외교부장한테 야 내 중국에 좀 가게 방중하게 좀 이렇게 다리 좀 놔달라고 하니까 왕이는 자기 카운터 파트너가 아니거든. 자기 카운터 파트너는 한국의 외교부지 국정원은 자기 입장에서는 월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한마디로 이재명이는 병신 새끼를 국정원장에 앉혀놓은 겁니다. 야 그 중국에 나가 있는 그 정보 요원들 보고 해가지고 야 국가안전부장 좀 만나게 해달라고 다리 좀 놔봐. 그래 하면 되는데 그 프로토콜 그 절차를 몰랐던 거예요. 이종석이가 이 친북 인사인데 국정원은 북한 정보도 못 구하고요. 중국 정보도 못 구하고 미국 정보도 못 구하고 일본 정보도 못 구하고 러시아 정보도 못 구하고 이 새끼들 월급은 왜 주고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다 잘라야지. 미국이
중국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이 중국 방문을 타전한 것은 휘발유 통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꼬라지입니다. 미국은 이종석 국정원장도 전시를 선포하고 간첩 혐의로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전시가 되면요, 너 간첩 땅땅땅, 이 간첩죄는 군사재판으로 진행되고 1심에서 끝납니다. 무기징역까지. 그 이종석 너 간첩 땅땅땅, 제가 왜요? 없어요. 이유가 왜요? 없어요, 이 새끼야. 이거 왜요는 임마 일본 담요가 왜요고 너 간첩이야 임마 땅땅땅. 그러면은 바로 그냥 무기징역 때리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왜 간첩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대해 주십시오. 왜요? 왜 제가 간첩이에요 하면 판사가 뭐라 합니까? 왜요는 일본 담요입니다. 간첩 야, 군사재판에서 이미 다 각본은 짜여져 있는데 간첩 혐의 때리는 게 뭐 이상합니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놈, 두 놈 잡아갈 놈들을 지금 선별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11월 1일 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 부정선거 해킹, 여론조작 등도 군사 공격을 받은 걸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우주 내에서 공격이 동맹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제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마약이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 3조 개정된 3조에 따라 가지고 전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 특정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한국이나 미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공격받은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보로 위협받는 것으로 보고 함께 대응한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중국산 마약이 창고래, 북한산 마약이 창고래,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 부정, 중국이 해킹해가지고 선거 부정도 해. 그러면 미국이 보고 있다가 야, 너그 지금 안보 위기야. 우리가 전시 선포할게. 전시를 선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마음대로. 그러면 한국에서 그 한미연합사 소속으로 한국군이 다 편입이 되고 그러면 한미연합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한국군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뭘 잡아들인다? 간첩을 민간인이라도 간첩을 잡아들이는데 전시에는 간첩죄는 그 군사재판으로 처벌하고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까지는 단심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너 간첩 땅땅땅땅 하면은 간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뭐 대북 송금이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잡혀가죠. 장동혁 미국서 차관보 미 국무부 차관보 만났다더니 뒷모습 정체는 차관 비서실장이었다 했는데 차관 비서실장이면 더 높은 사람이지. 미 국무부 사이버안보 차관보 존미스 대령은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며 성남시에서 2020년에 있었던 미 대선 도미니언 서버 해킹 관련 IP 경도를 발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그 엑셀표 보셨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미 국무부 방문했을 때 차관 비서실장과 존밀스 대령을 만나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이재명 정권을 청소할지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고 머지않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 구치소 의총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그 미국하고 짜고 하는 거죠. 그 지금 가치관 박미라는요 CIA가 특별 관리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뭘 알려줬냐? 알려줬다기보다는 CIA가 이제 브리핑 해드릴게요 하고 데려가 가지고요. 그냥 졸라게 두드리게 팬 것 같아. 뭐 다 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때렸다는 이야기는 없고 다 불었다고 하는데 뭘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 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때렸겠지. 그 손이 소뚜껑만한 그 흑형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딱 팔다리 잡고 뭐 야 배 딱 때리고 뭐 싸대기 한 2대 때리면요 정신없지. 맞다 보면 다 부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가치관 박미단은 졸라게 두들겨 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은 두들겨 패요. 그래가지고 패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돌려보내야지
미국 가가지고 처맞았다는 게 소문 퍼지고 미국이 부정선거 이렇게 하니까는 너 협조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졸라게 두들겨 팼겠지. 그 때린 놈도 이야기 안 하고 맞은 놈도 맞았다고 말 안 하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성질로 봤을 때는 잠깐 오세요 해가지고 야 이 쌍놈 새끼들아 우리가 인마 6.25 때 그렇게 구해줬는데 중국 돈 받아먹고 이 새끼야 너희 새끼들 온 새끼들 일로 와 너 계좌 보니까 중국 돈 이리 들어왔던데 너희 새끼야 여기서 그냥 손가락 하나씩 잘라줄까 뭐 그렇게 협박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한테도 야 너 재판 재개시켜 가가지고 네 판사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저기 파기환 송심 빨리 그 끌어내려 뭐 그렇게 협박하면서 네 인마 똑바로 안 하면 이 새끼야 네 새끼들 싸그리 다 죽여버릴 거야 뭐 그런 협박을 안 했겠습니까 미국은 하고 남는다 그러고 장동혁이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밑에 애들을 졸라게 두들겨 팬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나오는 이야기를 뭐 들어보면은 때렸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뜬금없이 CIA가 특별관리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다 불었다 딱 두 마디가 나오는데 때렸으니까 불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맞아 어떤 놈이 쳐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맞은 게 아니니까는 그 영어 잘하는 뭐 따라간 사람들 중에 박미단 중에 뭐 영어 잘하는 놈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누군지 이야기는 안 할 텐데 아마 그 새끼가 뭐 다 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귀를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 2월 2일자 기사를 보니까 검찰이 이재명 친서를 확보했네요. 대북 송금 시점에 방북 요청했다고 이렇게 뜨고 있고 쌍방울 전 부회장이 이재명이 방북 대가로 필리핀에서 리오남이 만나 70만 불 줬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국회에서 증언했고 경기도 전 지사 이화영은 800만 불 대북 송금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들을 처벌하고 판사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공소 취소를 할 목적으로 만든 이 법 왜곡죄 때문에 검사들도 아유 공소 취소하면요 저 법 왜곡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니 공소 취소를 하시려면은 우리 법무부 장관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님이 하시면 되지 그 왜 우리 보고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이제 법무부 장관은 지가 했다가 지가 구속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야. 판사들도 이재명이를 봐주기 재판했다가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으니까 판사들도 이제 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만의 장대에 하만의 머리가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만이 그 모르드게하고 그 에스더하고 그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공작을 해가지고 그 장대를 이렇게 나중에 모가지 잘라가지고 장대에 매달라고 장대를 이렇게 미리 세워놨어. 근데 그 역모를 한 게 다 이렇게 폭로가 되고 이 판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장대를 만든 놈이 그 하만이 지모가지가 장대에 걸리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가 그 자기를 이 고발한 뭐 검사들을 이렇게 뭐 법 왜곡죄로 해가지고 다 감옥에 쳐놓고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 왜곡죄 때문에 검사 판사들이 재판을 똑바로 해야 되고 공소 취소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님이 하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버티니까 아무도 지금 말을 못한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만든 장대에 이재명이 머리가 걸리게 생겼다. 뭐 연어 술 파티도 없었다고 교도관이 검사와 대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이 녹음 파일이 어떻게 녹취가 됐는가 보니까 교도관이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쓰는데 여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대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망했지. 자,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제 부정선거 사범들 잡아가고 이재명이는 2012년에도 이스라엘 비난하고 최근에는 뭐 이스라엘 관련 가짜 뉴스 뭐 퍼뜨리고 뭐 그랬죠. 피터 엑세스 국방장관이 만약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미국인을 협박하면은 네가 어디에 있든 너를 추적해가지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저 없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랬는데 이재명이가 쿠팡 그 사장 막 괴롭혔죠. 미국이 이재명이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사드도 이재명이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는
이재명의 종말은 이제 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18년도부터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국 방송 그리고 반중 운동을 좀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요거는 이제 디크린 에너지 그 이제 무료 광고입니다. 끝까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만성 피로에 좋습니다. 이 디크린 에너지가요. 제가 이제 요거를 계속 광고를 해드리는 거는 그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님이신데 한 30년 하셨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 제가 그래서 제가 계속 광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 1월, 2월, 3월 달에 그때 뭐 춥고 배고프고 뭐 돈도 없고 닌겔 맞을 돈도 없었어요. 만성 피로에 감기 몸살에 독감에 와 사람 죽겠더라고. 그때 내 그 저기 닌겔 맞을 3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 이래 죽는구나 싶었는데 진짜 그때 눈도 안 보이고 시력이 확 가버리더라고. 그런데 이제 막 춥고 떨리고 막 진짜 어떻게 하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김영식 박사님이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먹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깊은 잠을 잡니다. 그냥 뭐 저 때는 제가 몰라가지고 이게 생수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머그컵에 한 잔씩 뭐 풀로 따라 마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디크린 에너지가 26가지 천연 물질 즉 한약재를 달여가지고 이게 증류를 해가지고 만든 뭐라나 증류 한약이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약의 시꺼먼 색깔 빼버리고 한약의 쓴맛 빼버리고 그냥 생수처럼 마시기 편하게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수처럼 머그컵에 넣고 그냥 한 잔씩 풀로 그냥 때리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변이 완전히 노랗게 나오는데 이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커피 잔에 원액을 한 잔 드시거나 아니면 커피 잔에 원액 반, 뭐 뜨거운 물 반 해가지고 중탕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한 잔 드시면은 그러면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면서 눈이 깜빡깜빡 이렇게 감기다가 졸음이 오다가 어느 순간 파워가 탁 꺼져버리고 엄청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제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몇 시간 안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성 피로가 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26가지 이게 천연 재료가 들어가서 그런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거를 먹으시면은 배가 고픈 줄 모르겠어요. 우리 닌겔 맞으면 배고픈 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거 먹으면 배고픈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배고픈 줄 모르고 밥 안 먹고 돌아다니니까는 살이 쪽쪽쪽 빠지는 거죠. 뭐 그런 효과도 있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가지고 소변이 왜 자꾸 마렵나 싶어가지고 내가 여쭤보니까는 이뇨작용을 해가지고 몸 안에 독소를 빼낸다 하더라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소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씹지도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거 드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먹으니까 체력이 회복되니까 시력이 초점이 안 맞던 게 초점이 맞더라고. 물론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 그리고 혓바늘 돋고 입안에 터지고 이런 거 했을 때 이거 마시니까는 자고 올라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 제가 1km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그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침대에 1시간 2시간씩 자야지 책상에 앉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2km 3km 걸을 수도 있고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만성 피로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책상에 4시간 5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한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꼭 사드시면 좋고요. 1.2리터 한 병, 1.8리터 한 병도 팔고 1.2리터 4병들이 한 박스,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팝니다. 그런데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은 이맑은 오향이라고 허브를 주시는데 저게 5병에 2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그런데 저거 5병을 이제 넣어 주시는데 저 허브는 저거는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마시면요. 저거를 조금씩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저는 무식해가지고 저거를 그냥 저것도 생수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한 병을 통으로 원샷 했는데 와 속이 엄청 세. 근데 속이 뻥 뚫리고 막힌 게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무식하게 드실 필요 없고 저거는 하루에 한 병 정도 드시면 돼. 하루에 조금씩 한 모금씩. 그냥 최수영 작가도 저 이거 지금 디크린 에너지 드시고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색이 시꺼멓고 했는데 하여튼 엄청 좋아지셨고 그렇습니다.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이고요. 05-632-2358번. 그리고 이제 이게 효능이 MD 특집에 MD 저널 특집에 소개됐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영문으로 소개되고 한글로 소개되고 했는데 MD 저널이 뭐냐면 1999년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고요. 현직 의사들이 집필집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층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는 잡지니까 여기다가 개소리 썼다가 헛소리 썼다가는 개작살 나고 고발당하고 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난리 안 났는 거 보면은 헛소리는 아니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혁신 해가지고 해당 기사는 제가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뭐 05-632-2358번. 자, 이재명이 조기 이제 제거됩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